여러분의 투자의 시각을 바꿔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투시경 스페셜 진행의 저는 박현정입니다. 네, 오늘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기분 좋게 빨간불로 전날과는 다른 기분 좋은 반등의 흐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될 만큼 SK하이닉스와 또 삼성전자, 반도체 대형주들이 강하게 이끌어주는 모습 보였는데요. 특히나 SK하이닉스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이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고 굉장히 오늘 급등하는 흐름 보여주었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또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시간 수익날개 한영석 대표님을 통해서 흔들리는 시장 속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 제대로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이슈 브리핑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브리핑은요. SK하이닉스 40조 원의 자사주소가 주가 반전 신호 될까? 라는 제목으로 들고 왔는데요. 최근 반도체주들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초대형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놨습니다. 바로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직접 사들여서 전량 소각하겠다는 건데요. 국내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 사례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가 왜 지금 이렇게 대규모 자사주 소각에 나섰는지 이유와 함께 이러한 주가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규모부터 살펴보시면요. SK하이닉스가 오늘부터 오는 11월 19일이죠. 약 3개월 동안 이 자사주의 2,407만 주를 취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166만 2천 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40조 원에 달하는 이 대규모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 전체 발행 주식의 약 3.3%에 달하는 물량이라고 합니다. 이 주목해 주셔야 될 부분은 이 그냥 사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들인 매입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겠다는 이러한 부분인데요. 이 발행 주식을 감소하는 효과 볼 수가 있겠죠. 이해하기 쉽게 피자 한 판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이 피자 한 판, 여러분께서 같은 가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 나눠 먹는 조각의 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 해당 하나의 조각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이 주식 수가 줄어드는 만큼 기존의 주가가 보유한 주당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또한 이렇게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SK하이닉스는 왜 지금 그렇다면 40조 원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자사주를 이렇게 사들이며 막대한 돈을 투입하려는 걸까요? 이 SK하이닉스는 현재 주가가 사입 경쟁력과 현금 창출력 그리고 중장기 성장성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실제 SK하이닉스를 살펴보시면 실제 AI 메모리 시장 그리고 HBM 시장을 선도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기록하고 있죠. 이러면서 지난 2분기 말 순현금 흐름을 살펴보시면 약 69조 원에 달한다고도 하는데요. SK하이닉스 현금 곡간도 상당히 두둑해진 상황입니다. 네, 즉 과거에는 반도체 업황에 비해 현금을 쌓아두는 것이 또 중요했다면 이제는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도 이 남는 현금 일부를 적극적으로 주주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 만큼 현금 창출력이 개선됐다는 겁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과 연결해서 볼 필요도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AI 투자 지속성의 우려함과 또 반대주주들의 차익 실현 때문에 어제 장만 하더라도 10% 정도 급락하는 흐름 보여주었죠. 네, AI와 HBM 시장을 중심으로 실적은 크게 성장했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이익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40조 원의 자사주를 직접 사들이겠다는 것은 단순한 주주 환원을 넘어서 회사가 현재 주가를 저평가 영역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변화가 있죠. 네. 자사주를 매수하고 전량 소각하는 거에 이어서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도 발표를 한 건데요. 이 당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정책 살펴보시면 2025년에서 2027년 3년간 누적잉여 현금 흐름을 50% 범위 내에서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발표를 하면서 이 누적잉여 현금 흐름을
50% 이상으로 상향을 하겠다고 밝혔죠. 누적 잉여 현금 흐름은 사업으로 번 현금에서 투자 등에 필요한 돈을 제외하고 남는 현금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앞으로 이 돈의 절반 이상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 방법도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만 그치지 않고요. 현금 배당을 함께 실시하고 또 기존 고정 배당뿐만 아니라 특별 배당 등 배당 확대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SK하이닉스는 추가 주주 환원의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을 이 3분기 실적 발표 시점에 다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밝힌 주주 환원 정책의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40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 자사주 매입과 전량 소각, 그리고 누적 잉여 현금 흐름 50% 이상의 주주 환원, 그리고 추가적인 배당과 주주 환원 가능성의 여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자사주 소각으로 주가의 방향성이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겠죠. 결국 SK하이닉스의 주가의 중장기 방향은 HBM과 AI 메모리 수요와 그 이익의 지속성이 결정하겠는데요. 최근 반도체 주들에 대한 고평가 논란과 또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서 이 주주 환원 정책이 흔들린 투자 심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지 내일장까지 확인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 흐름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제 장이 끝나고 종가 기준 라이브 방송에서 대표님께서 이러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교육도 진행해 주시고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예측한 이 전략 정확하게 시장과 들어맞으면서 오늘 장 초반에 여러분들도 라이브 방송 보셨다면 제대로 대응해 보셨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한영석 대표님께서 매일같이 야간 21시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교육해드리고 있는 교육 자료 모두 교육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교육방에서 전략 제대로 공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의 자막을 통해서 함께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영석 대표님의 교육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을 여셔서 일반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신 뒤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교육방 입장이 가능하고요. 이 교육방에서 라이브 방송도 보실 수가 있고 또한 이 교육 자료 모두 여러분의 교육방에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교육방 통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을 통해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 만나보고 오셨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 짚어보시고 또 내일장의 전략 어떻게 흐름이 될지도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시장 어제와는 또 다르게 기분 좋게 갭상승으로 출발하면서 네.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저께는 여러분들께서 되게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 전일에도 상당히 좀 이렇게 흐름이 또 하락하는 네. 흐름에서 또 갭하락하면서 상당히 또 강한 눌림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네. 사실 그 흐름 자체도 근데 어떻게 보면은 조정의 폭이 깊어서 되게 네. 좀 걱정스러운 흐름이기도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기대감을 갖게 하는 네, 그런 흐름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기본적인 대응 전략만 갖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네. 그렇게 좀 마음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으시지 그렇죠. 않으셨을까. 그때도 또 대표님께서 정확하게 전략도 세워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어저께 라이브 방송을 또 같이 참여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기분 좋게 오늘 시장을 또 이렇게 맞이하실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을 매매를 하시면서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을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이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매매를 하시면은 정말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움직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하다못해 뭐 사냥을 한다. 예를 들면 사냥을 한다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냥감을 막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어떤 길목에서 딱 지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막 시장의 흐름을 막 쫓아다니다 보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계좌 손실이 더 커지면 커졌지 뭔가 수익의 범위가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조급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뭔가 시장의 방향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그 방향대로 우리가 시장이 같이 따라와 주면은 그 흐름에서 우리가 좀 더 수익의 범위를 넓히고 그 흐름대로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손실의 범위를 짧게 끊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을 갖고 가셨을 때 여러분들의 수익이 극대화되실 수 있는 거고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내용은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 시장에서 관리를 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 그 계좌의 범위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튼튼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 기준점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 내용에 앞서서 일단 오늘 시장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살짝 같이 한번 좀 들여다보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전반적으로 어제 이제 미 증시의 흐름에서는 실질적으로 좋은 흐름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자, 국채금리 하락과 또 헬스케어 종목들의 어떤 강한 상승으로 함께 전체적으로 미 전체 증시가 3대 지수가 모두 다 상승하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었고요. 실질적으로 이 헬스케어의 장중의 흐름이 강세의 흐름이 오늘 장 초반에는 저희 그 시장에 영향을 좀 미쳤죠. 그래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주요 우리가 이제 헬스케어 그 종목들이 상당히 바이오 종목들이 강한 급등세가 연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장 중반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오늘의 시장의 전체 주인공은 또 반도체였습니다. SK하이닉스 14% 넘는 상승까지 돌파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요. 삼성전자도 10% 이상의 강한 흐름도 만들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전일 하락했던 그 흐름을 다시 되돌리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공포스러웠던 최근에 가장 공포스러웠던 그 구간을 다시 되돌리면서 원점으로 추세 방향성을 만들어 놓았던 그 흐름이 오늘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의 반등과 외국인 기관의 이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은 6,850포인트 이상에서 6,800선을 돌파하는 흐름까지 만들어졌는데 제가 어저께 이제 야간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가가 전체적으로 이게 지수가 한 6,800선을 돌파해 주면은 너무나 좋겠다. 그러면은 추세 흐름이 상당히 강하게 흘러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정확하게 6,857포인트로 마감을 했죠. 사실 이 전날은요. 제가 어제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 상당히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고 있었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보면 20MA의 어떤 저항을 지지를 받는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6,270포인트는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어제는 또 6,271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우리가 전체 지수라든지 아니면 종목에서도 우리가 그 구간에서 딱딱 멈춰줘야 되는 구간에서 딱 멈춰주는 그런 어떤 하방 경직성에 대한 어떤 그 흐름들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사실 오늘 추세의 흐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차트의 흐름에서 놓고 보시더라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요 20MA, 이 음봉이니까는 여기가 종가잖아요, 그렇죠? 자, 20MA 기준에서 살짝 잘 마무리가 됐어요. 실질적으로 전일 종가 대비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왔죠, 그렇죠? 이 흐름의 기준에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주가가 다시 이렇게 반등하면서 올라가나 했더니 또다시 이렇게 하락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탈을 해야 되나? 그래서 사실 어저께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뭐 우량주들 아니면 주요 뭐 주력 종목들 솔직히 겁나서 매도하신 분들 의외로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급반등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어제 판 가격보다 사실 오늘 좀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자칫 또 머뭇거리시고 또 대응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렇게 엇박자나는 그런 매매가 지금 나오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방송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방송 이후에 21시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또 집중 분석을 또 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이 꼭 잘 살피셔야지만 내일 시장의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오늘 반등의 흐름이 나오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어때요? 종가상의 흐름이 이 120MA의 저항에 딱 부딪혔습니다. 자, 120MA 저항에 부딪혔다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얘가 더 추가적으로 돌파를 하면은 상승의 랠리가 더 강한 흐름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만 얘가 이탈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음봉으로 다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두 전략이 다 있어야 되겠죠. 얘가 상승했을 때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어떤 대응 전략. 하락을 했을 때 우리가 비중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비중의 어떤 축소나 대응 전략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오늘 좀 이 방송 시간 제한된 시간에 다 해드리기에는 너무나 조금 부족해서 요거는 21시에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기준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드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점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캔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 속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릴 텐데 실질적으로 어저께도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저점에서 망치형의 흐름이 만들어졌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요런 오늘의 기준에서는 이런 양봉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어제 종가장의 기준에서 그리고 어제 정규장 종료 이후에 또 주주 환원 정책, SK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애프터마켓에서 강한 그냥 장대 불꽃 슈팅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흐름이 오늘 국내 시장까지 연결이 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흐름이 오늘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흐름의 구간만 여러분들이 살피면서 실질적으로 오늘 시작가에서 갭상승 이후의 출발이라고 한다면은 다시 충분히 재진입을 하셔도 좋습니다라는 그런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교육적인 부분을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역시나 유사한 그런 어떤 동일한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이 대응 전략을 갖고 오늘 시장을 처음 맞이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오늘 웃음을 좀 찾으실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스닥 시장의 흐름에서도 놓고 보시면은요, 그 주봉상의 흐름에서도 놓고 보시면은 지금 아래 꼬리를 달고 올리면서 OMA를 다시 회복하는 흐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추세 흐름은 아주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거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흐름도 OMA를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으로 돌파를 했지만은 살짝 눌리면서 좀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일의 기준에서 이 갭, 오늘 강하게 상승하면서 만들어졌던 이 갭 부분이 훼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도대체 갭이 뭐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갭이라는 거는 주가가 전일 종가와 시작가 사이에 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이 빈 공간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 이야기의 이 에너지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나 그다음에 목표 주가까지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원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본 강의 기준으로 하면 1시간 20분짜리 강의입니다. 이 갭만 가지고 해도 길게 할 경우에는 2시간 정도 걸리는 내용인데 이 방송 시간 50분 내에 이걸 다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같이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기준점 교육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봉상의 흐름에서도 똑같이 아래 꼬리 달고 되돌리면서 OMA 지지하면서 되돌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구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20MA, 120MA까지 돌파하는 기준이 내일장의 흐름까지 연결이 돼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다음 한 주의 흐름 정말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또 지켜보시면서 주가의 어떤 되돌림의 어떤 상승의 랠리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포지션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이제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확인을 하고 본격적인 어떤 매수의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소중한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의 흐름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흐름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120MA 강하게 돌파하면서 종가상의 흐름에서 상당히 고점에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물론 이 음봉이 만들어졌던 이 시작까지요. 요 흐름까지 완전히 회복은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우리가 상승 샛별형의 기준, 어떻게 보면 주가가 하락의 범위가 하방의 에너지가 소멸이 되고 주가가 상승의 에너지로 이렇게 턴이 되는 과정에서 형성이 되는 전형적인 4대 천왕 캔들 패턴 중에 하나인 상승 샛별형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패턴 기준에서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락의 가능성보다 훨씬 더 높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수급의 흐름이 살아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어떤 국내 증시의 에너지의 흐름이 아직까지 강하게 꽉 차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일까지의 랠리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설령 오늘 뭐 미 증시에서 어떤 뭐 좋지 않은 흐름 때문에 내일장에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전체 양봉의 이 추세의 흐름이 크게 이탈될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은 이 바닥 저점에서 되돌리면서 이 하방에 대한 어떤 지지 라인이 상당히 견고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흐름도 마찬가지로 이 바닥 저점에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강한 십자형, 도지형 캔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치형이라고 한다면 몸통이 작고 아래 꼬리가 긴 것을 우리가 망치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몸통이 없고 이렇게 딱 십자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런 패턴은 하락의 힘과 상승의 힘이 아주 균형점을 이루는 아주 팽팽한 구조에서 시장이 아주 강한 긴장감을 갖고 있다라는 그 심리적인 구간을 형성해 주는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고 나서 120MA를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의 랠리로 방향을 접었다라는 얘기는 이 하락의 힘을 아래 꼬리를 되돌리는 이 상승의 에너지가 강하게 뚫고 올라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추세에서 주식시장은 이 상승의 에너지가 한번 실리기 시작하고 또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주기 시작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관성의 흐름으로 이런 위에 놓여있는 이 상승 구간에 대한 저항점들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와요. 그러면 내일 삼성전자의 기준에서도 29만 원을 돌파하는 이 60MA를 돌파하는 이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요, 이제부터는 이 위의 천장 구간에서 우리가 더 이상 이평선에 대한 저항을 받을 그런 구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은 캔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에너지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평선이 가지고 있는 저항점에 대한 그 관계, 거기서 우리가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 추세 흐름이 또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그 내용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오늘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이평선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한번 또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어떤 추세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같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은 제가 또 21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추가적인 교육 해드려서 내일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수익의 범위를 넓혀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같이 꼭 참여하셔서 내일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까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고요. 여러분들 이 방송 시간에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꼭 좋은 어떤 기회를 넓혀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영석 대표님을 통해서 시황과 더불어 차트를 통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까지 또 짚어주셨는데요. 이 수급이 살아있고 120선을 돌파하는 흐름까지 나온다면 하방 경직성을 딛고 또 다음 주장에서도 상승 랠리 타이밍을 본격적으로 잡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러한 내일장에 대해서도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고 있고 또 개별 종목에 대한 집중 분석까지 또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
하단 자막통에서 여러분들도 교육방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을 여셔서 일반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신 뒤 우측 하단 자막에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영어로 된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만 클릭하시면 교육방 입장이 가능한데요. 저희는 선착순 50분에게만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빠르게 입장하셔서 잠시 뒤에 진행되는 야간 21시 라이브 방송에서 내일장 정확하게 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방에 입장하시면 저희가 50분 동안 교육해드리고 있는 교육자료, 교육방의 공유를 또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이러한 부분까지 다 혜택적으로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한영석 대표님 모시고 또 교육 본격적으로 받아봐야겠죠. 네, 대표님 다시 한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오늘의 양봉 대표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이 추세적인 부분인데 양봉도 또 같은 양봉이 아니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오늘 같은 추세에서 오늘의 양봉 또 내일장에서의 또 반등의 흐름으로 추세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주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민감하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가격을 보시고 매매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격만 보고 매매를 하셨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러니까 저희 흔한 얘기로 좀 물리실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보시기보다는 이 주가가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위치와 그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추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세의 흐름, 이게 오늘 어떤 양봉의 흐름이 강하게 나왔다고 했을 때 이게 하루짜리 양봉인지 아니면 전체 추세가 되돌려지는 그 방향에 대한 어떤 터닝 포인트인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구분하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단기 하루짜리의 단순한 반등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추세 전환으로 착각하시고 들어가셨다가 오히려 더 하락의 골이 깊어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점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추세 전환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주가는 우리가 상승을 할 때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자, 하락과 상승을 반복을 합니다. 다만 하락의 흐름보다 상승의 흐름이 더 커졌을 때 주가는 우상향으로 뻗어나가죠. 자, 그러면은요. 하락을 할 때도 그냥 한 방향으로만 쭉 이렇게 내려가느냐? 그렇지 않죠. 얘도 내려오는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바닥에서 되돌리는 이 과정에서 이 구간,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 잘 속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주가가 바닥에서 고점이 예를 들어서 얘가 10,000원짜리였는데 여기 지금 7,000원이 됐어. 그러니까는 야 30%나 빠졌는데 좀 싸진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딱 나와요. 그러면 야 이제 가나 보다 했는데 오히려 쭉 빠지면서 이제 5,000원까지 내려와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감당 안 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나오는 추세, 그러니까 이 추세가 여기서 반등하고서 꺾어지는 추세일지 아니면 얘가 여기서 반등을 해서 올라갈 추세일지 이걸 구분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시간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집중하셔야 돼요. 상당히 집중하셔야 되고 뭔가 내가 지금 뭐 다른 일 하고 있어서 시간이 없다 그러시면은 일단 커뮤니티에 오셔서 라이브 방송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또 보셔도 좋고 이 교육 자료라도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같이 매매에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추세 전환의 구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요. 일단 추세 전환은 위치, 종가, 거래 대금, 그 다음에 다음 날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위치. 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바닥에서 돌리느냐 아니면 고점에서 돌리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오늘 캔들의 어떤 주가의 흐름이 종가가 어디에서 멈췄느냐. 자, 고점에서 멈췄느냐 아니면은 고점에서 훨씬 멀리 떨어진 구간에서 멈췄느냐. 이런 구간이죠. 주가가 오늘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만큼까지 올라가요. 자, 여기서 고점을 형성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꼬리를 달고 쭉 내려오면서 종가는 여기서 마무리를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고점, 장중에 상당히 어떤 흥분은 되게 컸지만 실질적으로 실리는 되게 낮았던 그런 어떤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캔들을 여러분들이 보셨다라고 한다면 조금 불안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캔들이 고점에서 나왔다면. 그런데 이런 캔들이라고 하더라도요.
되돌리는 구간에서 바닥에서 나오면은요,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되게 신기하죠. 자, 양면의 날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똑같은 캔들인데도 불구하고 고점에서는 이탈 물량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저점에서 이런 캔들이 나오면은 오히려 신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또 좋은 또 희소식으로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패턴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방향만 보고 그냥 진짜 암기하시면서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제가 21시 라이브 방송에서 좀 잡아드릴 예정이고요. 자,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핵심은 우리가 상승했다가 아닙니다. 이 상승이 어디서 멈췄느냐, 이 상승이 잘 지켜졌느냐가 가장 큰 매수의 포인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엇을 봐야 된다? 종가와 거래대금을 봐야 된다. 네, 거래대금을 왜 봐야 되느냐? 거래대금이라는 거는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종목에 지금 얼마만큼의 돈이, 얼마만큼의 시장의 자금이 들어왔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거래량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 거래량은 아무리 1,000만 주가 터진다고 하더라도요, 그 한 주의 가격이 1,000원이라고 한다면은요, 별 의미가 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0만 주가 터졌는데 그 한 주의 가격이 1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거래 대금 자체의 규모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시장에 강한 그런 어떤 거래 대금이 형성이 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많은 자금이 몰렸다. 많은 자금이 몰렸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매수에 대한 어떤 그 이슈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 관심도가 많아지고 있다. 그 이야기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섹터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방향성이나 앞으로의 어떤 비전이 상당히 지금 높이 평가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몰리지 않는 그런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기업 실적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지금 매수 타이밍에서는 일단 보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좋은 기업을 가지고 물론 매매를 하시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적이 아무리 좋고 영업이익이 아무리 우수하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은요, 지금 단기간에 어떤 추세 흐름을 이끌고 나갈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동성이나 이런 기준에서 우리가 주가가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있는 이 주식을 누군가가 매수를 해줘야만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종가와 거래대금을 꼭 보셔야 되고, 종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같습니다. 주가가 장중에 급등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 고점을 잘 지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종가가 어디서 끝났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고점 부분에서 마감이면은 이 매수세는 계속 유지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좋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윗꼬리가 길고 저가 부근으로 마감이 됐다라는 경우 매도의 압력이 커졌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윗꼬리가 강하게 달리고 이렇게 몸통이 작아지는 이런 캔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한다면 일단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된다. 단 이게 저점에서 되돌리는 구간에서 이런 캔들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강한 여기까지 누군가가 주가를 끌어올려줬던 거잖아요. 그냥 강한 신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또 긍정적인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저항점을 꼭 회복을 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망치형 기준이라고 한다면은요, 망치형은 이런 모양이에요. 아래 꼬리가 긴 캔들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저점은 여기죠. 그런데 여기서 이만큼 다시 주가를 회복시키는 흐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점이 얼마까지 내려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가상의 흐름에서 얘가 어디서 멈췄느냐. 그래서 저점 대비 얼마나 많이 회복을 했느냐. 그러니까는 고점 대비 얼마나 밀렸느냐, 저점 대비 얼마나 회복했느냐. 이거를 구분하실 때 여러분들이 추세에 대한 방향성과 캔들을 이 종목에 오늘 보여준 에너지, 그다음에 시장 주체들, 매매자들의 심리까지 다 여러분들이 해석이 가능하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래대금을 확인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매수자금이 필요하죠. 자, 거래량보다 유입자금인 어떤 거래대금이 중요한데 거래대금의 증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 고가 부근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높은 신뢰도가 상승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거래대금이 급증하고 나서 주가가 밀린다. 이거는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거래대금이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다 좋다라고 여러분들이 또 한 방향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방금 캔들도 마찬가지지만, 자, 거래대금이 막 이렇게 올라가요. 자, 거래대금이 오늘은 요만큼이었는데 계속 이렇게 높아져요. 자, 그런데 이 구간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되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고점에서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긴 어떤 이런 캔들의 모양이 나타났는데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실렸어요. 자, 이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거래대금이 이만큼 터졌다. 거래량이 터졌어. 그리고 여기에 또 얘가 양봉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은 양봉이 생겼어.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 또 와, 주가가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거 힘 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왜? 고점 대비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졌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탈, 그러니까 고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그만큼 많이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슈팅이 나왔는데 그 슈팅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탈했던 거래대금 거래량이 많이 상승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많이 나간 물량도 있다라는 겁니다.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전혀 감안하지 않고 그냥 거래량 터졌으니까 양봉 나왔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셨다가 오히려 그다음부터는 이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의 흐름을 갖고 가면 이제 대응이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험한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자제를 하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장 보러 가셨는데 이 과일을 고르는데 얘가 썩은 과일인지 아니 싱싱한 건지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수박을 사는데 이 수박 안이 잘 익었는지 똥똥 두들겨 봤는데 아주 소리가 좋아요. 자, 그러면은 얘가 진짜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근데 그런 기준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얘가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사고 보자. 사갖고 왔는데 아니 그냥 하나도 익지도 않았어. 그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매매를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시장에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 그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떤 매매에 대한 판단 기준을 좀 갖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소외받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손실의 구조에서도 크게 아픔을 당하지 않는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루짜리 반등과 추세 전환의 기준에서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추세 전환 흐름 이런 기준점 갖고 가시면 되겠죠. 첫 번째보다 주요 지지 구간에서 일단 반등이 시작을 해야 돼요. 자, 반등을 시작할 때는 뭐 여러 캔들의 패턴도 있습니다. 망치형도 있고요, 상승 장악형도 있고요, 상승 잉태 확인형도 있고, 샛별형도 있고. 자, 이런 캔들 패턴들이 만들어지면 너무나 땡큐죠. 자, 그런 캔들 패턴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이 내용 사실 그 강의만 하더라도 2시간이 넘는 강의짜리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 방송에서는 좀 제가 오늘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대신에 라이브 방송에서 조금 더 제가 깊이 있게 좀 다뤄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좀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같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추세 전환할 때는 반드시 거래대금이 동반된다. 바닥 저점에서 올라갈 때 기준입니다. 고점에서 이만큼 올라가서 요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터진다라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자제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날에도 상승 구간을 지킨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제 이 종가의 흐름이 단단한데 오늘도 어제 종가보다 더 높은 그런 어떤 구간에서 주가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상승의 에너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의 회복 후 지지 확인, 그 다음에 분할 접근의 매매 기법 이런 것들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 이동평균선이에요. 자, 이동평균선이 도대체 뭔데? 그리고 저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우리가 지지와 저항의 구간을 잡아요. 제가 아까 전에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뭐 20MA를 지지했습니다. 120MA를 돌파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아니, 도대체 이평선이 뭐길래 그 이평선이 왜 우리가 주가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상승의 흐름을 막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매수의 구간과 매도의 구간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나눠서 목표 주가까지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 이야기는 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커뮤니티에 참여하시는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강연을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교육 자료 여러분들이 일단 빨리 받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잘 체크해 보시면서 내일의 시장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더 이상 소외받지 않고 여러분들의 수익을 키워나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여러분들이 또 21시 라이브 방송에서도 함께 참여하셔서 좋은 전력 받아가시고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그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영석 대표님을 통해서 추세 전환의 기준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보셨는데요. 이 추세 전환을 확인할 때 위치와 종가 그리고 거래 대금, 다음 날의 흐름까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나 다음 날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일장에서 오늘의 종가 위에서 양봉의 시가 또는 중간값이 지켜지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내일 장에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네, 저희 한영석 대표님께서는 잠시 뒤 21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또 내일장의 흐름에 따라서 전략 자세하게 세워드리고 있고 개별 종목에 대한 자세한 집중 분석까지 또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 화면 여셔서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신 뒤 하단 자막에 가까이 가져다만 되시면 교육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방송 시간 채 10분도 남지 않았는데 지금 50분한테 저희가 열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자리가 몇 개 남지 않았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을 통해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을 통해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 만나보고 오셨고요. 지금부터는 또 다른 추세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모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자,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한 그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이 어떤 이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밑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목표 주가를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이 앞으로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또 하락하는 과정에서 얘가 추세의 어떤 변환점이 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구조로 보시면 돼요. 이평선을 우리가 이제 돌파와 이탈의 시점에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요. 이평선이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제 밑으로 흐름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주가가 아래에 있어요. 주가가 아래에 있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이평선과 이렇게 접점이 만들어지는 구간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얘가 돌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할 것인지 이 흐름의 기준은 이 이평선에서의 주가의 흐름과 실질적으로 거래량, 거래 대금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얘가 바닥에서 되돌리는 구조에서 여기서는 돌파를 하지 못하고 계속 주가가 밀렸는데 어느 순간에 이 이평선의 흐름을 강하게 주가가 돌파를 하는 구간이 나와요. 이런 구간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이 구간에서는 이제는 매수의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요. 자, 그러면은 이왕이면 내가 똑같은 종목을 내가 매수 매도를 하는데 이왕이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수익의 범위를 넓혀가려면은 이런 구간에서 내가 그냥 이런 구간에서 잠깐 반등했다고 해갖고 주가가 고점보다 많이 싸졌다고 해서 또 여기보다 여기가 더 싸졌다고 해서 막 이렇게 가격만 보고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격만 보고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추세와 전체적인 시장과 이 종목이 흐르는 이 에너지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하락을 합니다. 자, 하락을 하는데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이제 속상해요.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상승분을 반납을 해요. 에이, 더 떨어지겠지 하면서 그냥 여기서 쏙 팔아버렸어요.
예, 이런 경우 많으시죠. 그랬더니 내가 팔고 나니까 어때요? 다시 올라가요. 아유, 내가 팔면 올라가면서 여기서 또 덥석 사요. 그런데 주가가 또 빠져. 그러면 어때요? 역시 나는 안 돼. 그러면서 해서 또 팔아요. 그랬더니 또 올라가. 이런 경우 많이 경험해 보셨죠? 자,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참 이게 답답한, 이 정말 주식이가 알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알 수 있습니다. 뭐만 알면, 이 이평선의 흐름만 알면. 그렇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실제 주가 차트에서도 이렇게 나타나요. 자, 이렇게 이평선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요. 예, 이런 어떤 눌림목 구간이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해요? 하락을 해요? 이평선 구간에서 상승 샛별형이 나타나요? 하락의 어떤 반전형의 흐름 캔들 패턴도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평선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요? 그러면 매수 포인트죠. 뭐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렇죠?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강하게 막 상승하면서 돌파했다가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접점에서 이렇게 강한 상승의 랠리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얘가 어느 순간에는 이 구간처럼 이평선의 흐름이 상승해서 완만하게 이렇게 방향을 틀고 있는데 주가가 여기서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바닥에서 쭉 끌고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위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이제 그 하락의 에너지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평선만 놓고 보더라도 여기에서 이렇게 이탈이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도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점 대비 많이 싸졌으니까는 아이고 한번 들어가 봐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가격만 보고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왔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 내려왔어요. 그런데 얘가 살짝 반등을 해요. 반등을 하는데 이만큼 내려왔다가 반등을 하니까 아유, 여기서부터 이만큼 내려왔는데 얼마나 싸졌어. 그러니까는 반등하는 거 보고 여기서 어이구 좋다 하면서 딱 사셨어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가면은 좋은데 여기서 다시 또 이렇게 내려와. 그러면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내가 뭔가 거꾸리 매매를 하고 계시다. 그래서 아주 속상하다. 그러시면은 울분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화로 담그시지 마시고 저희 커뮤니티로 빨리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 같은 것도 같이 받으시고 조금 공부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21시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어떤 종목의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깊이 있게 이런 대응 전략들을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그 내용 여러분들이 조금만 아시면 시장에서 이제 이런 내가 거꾸리 매매를 이제는 탈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여러분들이 그 거꾸리 매매 탈출을 시켜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21시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필살기들 다 열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내일장에 대응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좋은 전략 아마 가지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세 시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주가의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세 시장에서 나타나는 이런 주가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가의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실질적으로 차트의 흐름에서도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교육 자료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보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종목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계속 이렇게 적용해 보시고 비춰 보셔야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종목에 있는 그 주가를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자료는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다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방송 시간이 이미 지금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의 아쉬움은 제가 21시에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내용으로 내일 시장의 전략까지 잡아드릴 테니까 마지막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내일 시장 수익의 범위 꼭 만들어 나가시고 좀 넓혀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 추세 분석 중에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한 교육 내용 있습니다. 잠시 뒤 21시에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 통해서 남은 교육들 이어서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 여러분들 또 하단 자막 통해서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